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 양평에 있는 1억대 전원주택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억대 전원주택 좋아하시죠? 저도 예전에 처음 강원도 평창에 집을 고를 때 나는 1억대에서 집 사는 것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억대 집만 찾아봤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1억대 전원주택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억대 전원주택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 경매물건 우선 딱 보시면은 자연도 수려하고 집도 깔끔해 보입니다. 사실 이 집은 한번 2억 초반에 낙찰이 됐었는데 무슨 일인지 낙찰자는 결국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을 했습니다. 결국 한 2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날린 셈인데요. 현장을 우선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에 앞으로 더 유차되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면 과연 우리에게 매력적인 전원주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라는 마을인데요. 저는 이 마을 이름이 참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시촌, 오촌 비슷하잖아요. 우선 지도를 통해서 경매물건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문사 있고요. 여기가 용문산 관광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곳인 것 같아요. 자, 용문면 시내에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용문사 관광지로 가게 되는데 그 길목에 여기에 경매물건 전원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 큰 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집이 있기 때문에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여름에 현장에 가봤었는데 요 큰 길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을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큰 길에서 직선거리로 487m, 저는 이 정도 거리를 선호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2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는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집은 너무 찻소리가 시끄러워서 안 좋아하고요. 대략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집을 좋아하고 저도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 살면은 조용해요. 이 길을 따라서 쭉 들어오면은 바로 이 길입니다. 이렇게 1차선 도로로 들어왔고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마을이 깔끔하고 조용할 것 같죠. 여기서 딱 뒤를 돌면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나오는데 요 마을길을 지나서 요 뒤편에 경매물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물건은 요 숲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마을길 왼편에는 굉장히 큰 집이 있었고 마을길 오른편에는 거의 쓰러져가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물건은 이 길의 맨 끝집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미쓰고 부동산에 나와 있는 사진을 좀 참고를 해볼게요. 시촌 시청자분들께는 미쓰고 부동산 7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3개월 추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마을길로 쭉 들어오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옆집이 보이고요. 여기서부터가 경매물건의 토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한쪽은 초록색 메쉬 펜스 울타리 쳐놨고 앞쪽에는 나무로 울타리를 쳐놨는데 약간 일체감이 없는 건 좀 아쉽죠. 쭉 이 길을 따라서 올라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좀 낡은 집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쪽이 이 집의 대문이 되겠습니다. 쭉 올라와서 대문이 있는데 이렇게 문을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이쪽은 작은 문이 있죠. 사람 왔다 갔다 하라고 만든 문 같고 이쪽은 자동차 넣을 때 활짝 열으려고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 요 대문에 요 높이가 높지 않아서 짐을 실으려고 트럭이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승용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당에 들어가면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집이 깔끔하네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집은 ALC 블록조라고 하더라고요. 겉에 아무래도 이제 파벽돌을 붙인 것 같고요. 자, 여기 현관 앞에도 작은 목조 데크, 그 다음에 집 앞쪽으로도 이렇게 목조 데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차가 들어오는 공간에는 이렇게 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놨고요. 이쪽 마당은 금잔디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조경수도
깔끔하게 심어놨습니다. 요 마당의 넓이가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현관문의 모습이고요. 참 어떻게 또 사진을 이렇게 찍는지 모르겠어요. 좀 잘 보이게 찍지. 집 뒤편의 모습인데 집 뒤에 이렇게 판넬조로 만들어 놓은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집 앞쪽에는 나무로 울타리를 쳤고 집 옆쪽과 뒤쪽은 다 이렇게 초록색 메쉬 펜스를 쳐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요 울타리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이 집은 1층 집인데 여기 다락이 있습니다. 여기 기역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다락이고요. 자, 집 앞쪽 마당에서 집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아, 굉장히 운치가 있죠. 멋있습니다. 여기 집 한쪽에는 이렇게 정자도 있고요. 바로 이 정자의 모습입니다. 앞서 구조는 ANC 블록조라 그랬고 이 집은 2015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이제 딱 10년 정도 된 집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씩 고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땅 모양부터 보시면은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신발을 거꾸로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땅 모양이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대지로 130평 정도 되고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자, 요 땅 모양에 맞춰서 집을 이렇게 길게 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쭉 복도가 있어요. 복도로 쭉 들어오면은 가운데 거실이 있고 이 거실이 바라보는 방향은 북동향입니다. 집이 북동향 집이네요. 거실 옆에 방이 있고 이 방도 창이 바라보는 곳은 북동향인 것 같아요. 이 안방에 화장실이 있고 거실 옆에 주방이 있고 이 복도에 화장실과 방이 보입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 구조네요. 요 기역은 요 위에 있는 다락의 모습이고요. 자, 이 평면도만 봤을 때 이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천장에서 끌어당기는 계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그 고정되어 있는 계단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니은은 집 뒤에 있던 아까 판넬조 창고고 요 디귿은 집 앞에 있던 정자입니다. 자, 그럼 심층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이 집이 한번 낙찰이 됐다가 2억 1,550만 원에 낙찰이 됐다가 결국 미납을 했잖아요. 낙찰자가 왜 미납을 했을지 그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 집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집일 텐데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는 2억 7천 정도 됐는데 한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납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반값 경매가 됩니다. 혹시 권리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바로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없습니다. 등기를 봐도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된 것밖에 없고요. 갑구에도 이 근저당권 설정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밖에는 내용이 없어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등기상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시 도로에 문제가 있을까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현재 국공유지 필터를 적용을 해 놓은 거예요.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이 국공유지입니다. 자, 신발 뒤집어 놓은 현재 경매 토지 국공유지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봤던 콘크리트 포장 도로 이게 국공유지고 자, 거기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 마을길 이용에는 분명히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2차선 도로에서부터 모두 다 국공유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중요한지 저는 두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건은 북서축으로 인접한 이 땅과 동쪽으로 인접한 이 땅의 각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무슨 말이냐면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서의 지적도를 참고하래요. 감정평가서 바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지금 여기 빨갛게 표시된 땅이 경매물건의 토지고
지금 보시면은 요 집 뒤에 판넬조 창고가 이 땅과 이 땅, 남의 땅 일부를 차지하고 있죠.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 창고가 올라가 있는 땅의 일부도 남의 땅인데 제가 앞서서 요 울타리가 문제가 있을 거라 그랬죠. 보시면은 뒷마당, 그러니까 요 건물도 남의 땅 위에 올라가 있다면은 지금 이 집이 사용하고 있는 이 뒷마당은 당연히 요 일부 역시 남의 땅일 겁니다. 지금 울타리가 남의 땅 위에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감정평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그렇게 조사됐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집은 2015년에 지어졌고 그 옆에 있는 이 땅은 2018년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이 옆에 집이 있는데 이 집주인이 2018년도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는데 어쩌면 2015년에 집을 지으면서 울타리를 이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요 뒤쪽에 집주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둘이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도 내비로 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이것 때문에 갈등 중인지 내용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암튼 현황상 이렇게 남의 땅 일부를 뒷마당과 이 창고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는 요 앞에 있는 정자도 요 국유지, 국어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집이 뭐 AAC 블록조 좋아요. 그런데 여기 용도를 보니까 주택, 단독 주택이 아니고 농산물 판매점이래요. 농산물 판매점. 이거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이 내용을 딱 써놨어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분명히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런데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원래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이 집에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가 있으니까 바닥 난방 구조겠죠. 물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바닥 난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농산물 판매점인데 현재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집이 현재 용도가 단독주택이 아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농산물 판매시설이니까 요거를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이 경매물건의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이 집을 처음 질 때부터 농산물 판매 시설로 지었을까? 등기 내용을 보니까 원래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이 동네에 사는 분이에요. 자기 살면서 요거는 자기가 살 집으로 지은 게 아니고 애초에 그분이 자기 집 여기 있으니까 농산물 판매 시설로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현재 소유자가 매매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시골에 양평에 괜찮은 1억대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이 요 두 가지 문제점, 요 창고와 울타리가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집 자체가 단독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을 그것까지 알고도 이 집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 이거 많이 떨어지면은 내가 아주 싼 가격에 낙찰받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런 분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